자, 최백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책 그냥 또 확인해야지. 예. 만권에 얼마 남았어요? 지난주에 얘기할 때 한 700부 정도 남았다 그랬는데 예. 절반이 줄어들어가지고 350. 350. 야, 고지가 고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보지 않았다. 예, 이 마지막. 책은 말이죠. 예. 이게 읽으라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권을 살 수가 있어요. 읽으라고 살 거면 예. 한 권밖에 안 사겠지만 예. 책은 다행히도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권을 살 수 있다. 근데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사도광산 얘기도 그렇고 예. 사도광산 얘기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는 이렇게까지 일본에다 갖다 바치나? 네, 나라가 완전히 한 2년 만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을까 상상하기 힘들 정도네요. 자, 오늘은 원래 지표들 쭉 나오면 보시는 분인데 최근의 지표는 뭐가 눈에 들어오셨어요? 이게 뭐 경제라고 해가지고 다를 게 없거든요. 네. 제가 4월 25일에요. 그 한국은행에서 1분기 성장률을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성장률의 내용을 평가를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마이너스다. 껍데기만 있는 거고 그렇다 했잖아요. 성장률 수치가 뭐 지난 3년 이래 최대다 막 이렇게 막 이제 그랬는데 플러스라고 막 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다. 평가를 하고 그 평가의 근거로서 지난 3개월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그 통계 수치들을 그렇죠. 제시를 했었잖아요. 마이너스 근거를 알려주마. 예. 근데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온 게 2분기 성장률이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한국은행에서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죠. 드디어.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예고됐던 거죠. 지난번에는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도 안 통하나 보네요. 예. 이게 이제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민간 소비, 민간 투자, 그다음에 수출입이 다 마이너스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수출이 회복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22년 수준은 아직 회복은 못했지만은 1분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좀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2분기가요. 근데 이게 수출이 회복을 되면서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분기 때 제가 뭐라 썼어요?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렇죠. 불황의 흑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불황의 흑자. 근데 이게 수출이 좀 회복하면서 수입도 회복될 게 아닙니까? 수출이 회복되면요. 그러니까 수입이 급속하게 감소했다가 수입이 감소가 멈추니까는 그럼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해가지고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흑자, 불황형 흑자가 됐는데 이제는 수입이 좀 늘어나니까 수출이 늘어나니까 수출하기 위해서 수입을 해야 되니까 같이 늘어나니까 이제 불황형 흑자도 안 돼. 그렇죠. 이게 이제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드러나는 건데. 자, 이거 제가 이제 먼저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를 보면은 이게 그 얼마나 지금 상황이 간지를 알 수 있겠는데 먼저 이제 동아일보에서요. 동아일보에서 이런 웬일이야? 동아일보에서 사설을 통해 가지고 석 달도 못 넘긴 교과서적 성장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 가지고 논평을 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밑에 이제 그 기사가 뭐냐면 4월 25일 날 1분기 성장률 발표했을 때 그때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를 최상목이 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는 궤도에 올랐다. 성장이 거짓말.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빚과 가지고 저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음 이제 봐보세요. 정부에서 있잖아요. 기재부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 기재부에서 그 심지어 그러니까는 물가라든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라든가 고용지표만 나오더라도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그걸 실드칩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들 자화자찬하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보도를 내지 않았어. 이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건 제 이제 그 가설인데 기재부가 이런 수치 나올 때 그 수치를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정부 부처 중에. 그렇죠. 근데 거꾸로 뭐 최대 성장이라는 뭐 이상한 소리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재부가 이 정부를 실드 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실드 치는 것 같다. 이 기조를 만든 게 기재부 아니냐. 그렇죠. 기재부가 지금 대통령 혹은 그 의사결정권 귀에다 속삭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돈도 쓰면 안 되고 이런 기조를 만드는 게 기재부니까 저는 기재부가 정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보호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 그렇죠.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내면은 용산에 그대로 이제 그게 보고가 올라갈 거고 용산은 그걸 판단할 능력이 제가 볼 때 없다고 보니까는 기재부가 잘하고 있다. 예. 근데 그 가이드라인, 그 방향성을 기재부가 다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엔 자기들이 보도자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면 움직이게 된 거야. 이제는 마이너스 덕분에 플러스 된 거 네. 설명 안 하면 불황형 흑자인지 모르는 수치 가지고 장난이다 할 수 있었는데 그 수치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보도자료를 안 낸 걸 처음 봤어요. 야. 기재부가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사실대로겠어요? 조선일보가 했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또 이제는.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인데 조선일보 때 봤어요. 제가 이제 그 고용 지표를 가지고 제가 2018년도에 조선일보가 어떻게 장난을 쳤는가를 그때 얼마나 사악한 짓을 했는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여기는 실질에 여전히 마이너스기는 마이너스인데 네.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전체로 보면 네. 2022년 상반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2022년 상반기가 문재인 마지막 그때가 예. 그때 이후 가장 좋다. 예. 근데 이게 진실이 뭡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 조선일보 이제 그 다음 거를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거. 조선일보가 예. 2018년도에 그때 이제 저한테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하면서 뉴스공장에서 그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가지고 예. 당시 2018년 2분기에 예. 당시에 이제 5월 말에 가계 소득 나오고 고용 지표 나오고 그러면서 막 이제 공습이 일어날 때였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그렇죠, 소득조정금 파탄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경제 파탄, 최저임금 경제 파탄. 예, 그래서 세 번째 시리즈로 7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6년 전에 예. 6년 전에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2분기 성장률이 그 당시 발표됐었어요. 예. 근데 0.7%가 성장했다고 하면서 예. 사설 제목입니다, 저게. 예. 그 뒤에 들이온 더 암울한 전망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충격적이기에 앞서 어이가 없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까지 했는데 예. 당시에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 당시에 뭐냐면은 우리는 0.7% 성장했는데 예. 미국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2배나 더 큰데 예. 4.3%가 성장을 했다. 근데 그게 4.3%가 연율로 계산한 맞아. 거고 기억나시죠 이제요? 곱하기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네 배를 한 거를 가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올해 거를 만약에 조선일보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예. 우리는 마이너스 0.2고 예. 미국은 2.8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한국보다 15배 더 커졌어. 경제 규모가. 예, 경제 규모가 커졌어.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거 충격적이 앞서 어이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더한 건데. 조선일보는 예. 그렇게 이 합리적으로 비교해가면서 읽으면은 정신병 걸려요. 딱 적절한 표현이에요. 정신병 걸려. 얘네들은 도대체 이랬다 저랬다. 그때 자기들한테 유리한 논리만 빼서 써먹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대부분 국민들은 이 수치에 약하다 보니까요. 이해력이 약하다 보니까는 그걸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니까 이제 문제인데 그 다음에 넘겨봐 주세요. 표를 넘겨봐 주시면은 상반기 성장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성장률을 비교할 때 이제 그러니까 2분기는 마이너스 나오니까 2분기 가지고 비교는 못할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1분기까지 끌어당겨 가지고 상반기로 딱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거 상반기를 비교하는 것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전년 대비로 비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바로 앞에 상반기로 이제 앞에 분기하고 비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교수님, 제가 뭘 하시려는지는 알겠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네. 조선일보나 기재부에 저게 틀렸다고 수치까지 말 안 하셔도 이제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 뭐냐면 예. 2018년도가 저기 이제 중간 것만 딱 봐보세요. 3.4%고 빨간색이 2.8%잖아. 예. 2018년도 높았단 말이에요. 예. 더군다나 올해가 높았던 이유는 뭐냐면 작년도가 굉장히 처참했었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저효과로 이게 간 거야. 조선일보는 이걸 이용을 한 거죠. 이해했어요. 예. 이해했고 조선일보가 이런 거는 뻥이라고 할 수 없고 개뻥을 치고 있다는 걸 이해했고 그나마 동아일보는 스트레이트하게 했네. 그렇죠. 동아일보는 교과서적 성장이라고 조롱한 하더니 거죠, 조롱이요. 조롱이죠. 예. 석 달도 못 돼서 마이너스 성장이네 이러면서 조롱을 제대로 했는데 조선일보는 마이너스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 예. 그걸 또 실드 쳐주기 위해서. 치느라고 예. 뻥을 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다고 경제가 좋아지나? 이게 그러니까 2018년도보다 원래 이제 그 상반기 걸 가려면은 두 분기를 가려면 누적 성장률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래 2018년도 2분의 1뿐이 못했어 지금 성장률이 자, 절반뿐이. 그거 충분히 알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의 이제 결론을 향해 달려가 자, 보시죠. 구체적인 네. 내용을 좀 이제 볼게요. 그다음 표로 넘어가 보세요. 다음 표요. 쭉쭉 지나가요. 예. 자,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예. 이게 이제 성장률의 내용인데요. 예. 민간 소비, 민간 투자가 다 마이너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수출입이 이제 마이너스 0.1%고요. 예. 그거 다 마이너스인 거야. 다 마이너스. 정부는 0,
소비, 투자, 순수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아무것도 거죠. 안 하는 거죠. 예. 역할을. 이게 왜냐면 이제 재정 적자가 커지니까 네. 재정 적자니까 재정 지출 줄이기 위해 가지고 재정 적자 커진 것도 기재부 탓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그러니까는 네. 그럼 결국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네. 악순환이 되는 건데 기재부가 아무래도 차기 정권은 기재부 출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는 건지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있잖아요. 저 마이너스 0.2%에 저수출을 만든 거에 맨 밑에 보면 재고가 0.3%를 기여를 했습니다. 재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재고. 이제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재고도 재산이지. 예, 재고도 이제 그러니까 투자 자산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재고도 저게 만약에 재산이지. 0이면은 마이너스 0.5%라는 얘기예요. 쌓아놓은 재고가 많다는 거네.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얼마나 상황이 나쁜가가 알겠습니다. 지금 2분기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이제 보여주는 자, 이거 자료 중에 빨리빨리 하나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앞에 사도광산이 길어져가지고 이 파산 법인들이요 이번에는요. 계속. 지난번에 개인 사업자가 했는데 파산 법인이 그러니까 이게 크게 증가했다고 이제 그러니까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두 배 수준이네. 22년 대비 그러니까 2.2배가 증가한 거예요. 2배가 넘네. 증가했는데 자 넘겨봐 주세요. 그다음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네. 다음 그림으로 넘겨봐 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분기별로 보게 되면은 예. 분기별로 보게 되면 1분기 때는 한 203%였었는데 2분기 때는 이제 점점 더 230% 점점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누적돼 가니까 점점 더 버티기 힘든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실상이 지금 이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넘겨봐 주세요, 다음. 넘겨봐 주세요. 이제 정확하게 어느 시점부터 그게 됐냐 보게 되면 이것도 22년 저기 파란색 끝이 끝난 데가 22년 2분기예요. 저기 너무 기가 막힌 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바로 직후부터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네? 분기별로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모든 지표가 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 지표가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네. 한 방향을. 그러니까 나라가 그러니까는 사도광산이나 무슨 뭐 어저께는 뭐 세관 마약 저거 나왔던데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다 연관돼서 돌아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요. 좋아진 게 한 군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일을 하다 보면 우연찮게 부수 효과로 좋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게. 좋아지는 구석이 왜 하나도 근데요, 없냐고. 그거는 공장장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네. 사회와 경제는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지금 뭐냐면 자기들 이속뿐인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상속세 인하한다 이런 것만 하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요. 이 와중에. 이런 와중에 삼속제도 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라 저거에도 관심이 없고, 예? 나라 팔아먹는 거라 이런 거 관심도 없고. 마지막 자료에 또 뺐어요. 자, 예? 마지막 자료는 다음 얘기하시죠. 뭔지 모르겠는데. 서민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가 그 결과로 지금. 서민 카드론 예. 이것도 보게 되면은 예. 윤석열 정권 때부터 급증을 하고 있어. 카드론. 예. 카드론이 이게 마지막 그렇죠. 수단이잖아요. 예, 카드 돌려막기에 카드론이 제일 이것도 그림으로 보게 되면 급증하고 있습니다. 카드론 가파르게. 그래프 있으면 거기까지 보고 보내드립시다. 예. 아쉬운 이거 너무 봐보세요. 아쉬워하시니까. 이것도 봐보세요. 그러네. 22년 저기다 넘어가면서 쫙 이렇게 알겠습니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딱 분기점이 항상 똑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말이에요. 정부 취임하고 그 다음 분기부터 모든 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모르겠어요. 모든 지표가. 저는 지금 저는 이렇게 억지로 하기도 힘들 것 같아. 이 얘기를 지금 매주 하고 있는데 모든 분야를 짚어가며 어떤 분야를 짚어도 다 나빠지니까. 자, 문제는 그 분기점이 정권 바뀌면서 일어났다는 거. 대한민국에. 참. 자, 어떤 분야를 짚어도 다 그래프가 비슷합니다.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